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2025년도 7월 17일 박한쌤의 23번째 이슈킹에서는요, 지금 전 세계가 들썩거리고 있는 클립토 3법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최근에 가격 조정을 받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또 올라오고 있는 삼성 SDS,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뭐를 더 긁어 모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디에서 큰 돈들의 판이 지금 움직이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7월 17일 새벽 10% 폭등한 이더리움, 그리고 20% 폭등한 서클 인터넷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왜 움직였는지, 근데 한국에서는 왜 네이버, 카카오페이 같은 종목들을 찍어 누르는지, 여기서 손절을 할 건지 아니면 더 긁어 모을 건지,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야금야금 긁어 지주사에서 벌어서 계속 모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어떻게 하는지 오늘 한번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한 하원, 즉 공화당이 정확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을 정확한 상원과 하원, 이번 주에 하원에서 클립토 3법안이라는 것이 거절됐습니다. 통과가 된 게 아니라 거절됐어요. 법안이 상정됐는데, 근데 거절되자마자 바로 다시 24시간 안에 재상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어떤 법안이냐? 지니어스법,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어떻게 하느냐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법이죠. 한 달 전에 통과됐던. 그리고 클래리티법, 그리고 반 CBDC법입니다. 특히 반 CBDC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바로 오늘 방송의 주제인 클립토 3 법안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하원에서 이 법안이 다시 재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덕분에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냐?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입니다. 이걸 클립토라고 그러거든요. 가상자산을. 현재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11만 8,925달러네요. 12만 달러 근처에 다시 육박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더리움의 현재 실시간,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실시간의 가격입니다. 현재 제가 지금 방송은 여러분께 10시에 송출이 되지만 저는 지금 6시 25분에 이 방송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가격이 어때요? 어제 10% 폭등했던 장중 고점을 다시 재돌파하고 있네요. 미국은 빨간색이 음봉이고 이 녹색이 양봉입니다. 3,464달러. 덕분에 서클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클립토 3법이라는 게 뭐냐?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알고 계시죠?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인을 발행한다.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것이 뭐 석유 코인이든 혹은 암호화폐 코인이든 혹은 뭐 달러 코인이든 금 코인이든 미국 내에서 코인을 발행하려면 다양한 상품을, 그러려면 그만큼 달러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치 석유를 팔아먹으려면
석유를 매입하려면 그만큼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나. 페트로달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달러를 갖고 있는 만큼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해서 안정화된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 즉 금이 있는 만큼 달러를 찍을 수 있다. 근본이자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달러 개념이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투자자도 보호하고. 왜? 그만큼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니까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법안으로 만든 게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근간을 마련해 준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법안뿐만 아니라 클래리티 법안과 반 CBDC 법안이 지금 같이 동시에 세 개가 같이 패키지로 묶어서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가상자산을 누가 관리할 거냐. 한국은 누가 관리합니까? 인터넷진흥원이 관리하죠. 왜? 디지털에 관련된 부분은 인터넷진흥원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주식처럼 사고 팔고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끼리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배당금을 주기도 하고 STO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디지털 인터넷진흥원에서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은행에서 관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식처럼 사니까 우리나라 증권업협회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원래는 디지털 쪽에서 했었죠, 본질적으로는. 근데 성격은 어때요? 네. 증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STO, 네. 증권화된 토큰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할 거냐, 아니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할 거냐, 책임 소재를 누가 정해줄 거냐, 관할을 누가 할 거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그동안 실체가 없어서 법정 화폐로서 인정을 안 해줬던 암호화폐를 미국 정부가 인정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누구하고 똑같이? 달러 화폐하고 똑같이. 역사적으로 1971년 금본위제를 닉슨 대통령이 폐지한 이후에 달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인 논의를 한 광범위하고 그렇게 심도 있게 광범위하게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죠. 통과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많고 많은 엄청난 중요한 법안들, 민생들 많은데 과연 암호화폐를 이렇게 하원에서 논의할 정도로 이게 중요시 됐느냐? 이렇게까지 네가 거물이 됐느냐? 이게 미국의 어떤 앞으로 미래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법안이냐? 누가? 가상자산이. 누가? 스테이블 코인이. 누가? CBDC가. CBDC라는 건 어떤 거냐? 이게 제가 봤을 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법안입니다.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즉 센터, 뱅크, 중앙은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커런시, CBDC예요.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연방준비은행에서 모든 화폐는 발행을 했습니다. 미국.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 화폐 누가 찍습니까? 한국은행이 찍죠. 중앙은행이. 이걸 뭐라 그래요? 화폐 발행권이라고 그럽니다. 이 화폐를 누가 유통시킵니까? 강sem이 유통시키나요? 일반 개인이 아니죠.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은행업 허가를 받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이런 데서만 유통시키죠. 여러분 마음대로 우리끼리 모여서 은행 하나 만들어 볼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나 은행을 못 만들죠. 자, 유통은 은행이 시킵니다. 발행은 중앙은행이 하고요. 화폐를 발행을 그런데 그동안 미국이 연방준비은행 제도라고 불리는 연방준비은행만 독점했습니다. 이 연방준비은행은 누굽니까? 중앙은행인가요? 정부에서 운영하나요? 아니죠. 대공황 때 유태인들끼리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고 만들고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뭐를 한 거예요? 1907년에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국이 손을 벌리니까 대신에 나한테 화폐 발행권을 다오. 의회에서 계속 거절하다가 대공황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걸 건드리는 겁니다.
즉 연방준비은행은 앞으로 뭐를 할 수 없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수 없다. CBDC라고 불리는 동전화폐에서 종이화폐로, 종이화폐에서 플라스틱 카드화폐로, 카드화폐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아마존페이 이런 불리는 가상화폐는 아니죠. 얘들 다 돈을 갖고 있는 거니까. 형태만 바뀐 거지. 이거를 이제 디지털 화폐로 중앙은행이 정식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이거를 누가 만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 중앙은행만 했는데 소매, 개인, 그러니까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소매 발행은 개인이나 기업한테 유통되는 돈들은 연방준비제도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사생활을 침해되니까. 이 돈은 10원짜리 하나까지 디지털 화폐니까 다 추적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모든 카드나 돈 내역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생활이 다 침해되죠. 그래서 이걸 연방준비제도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은행들한테 돈 빌려주는 도매금은 하되 소매금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생활 침해 방지법이 이게 쟁점입니다. 뭐예요? 화폐 발행권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걸 다시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CBDC 감시국 국가방지법안, 즉 연방준비은행이 CBDC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기존의 화폐처럼 개인을 상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속속들이 알 수 있다. CIA 플러스 국세청 플러스 통계청 플러스 그리고 화폐 발행권까지 막강한 권력을 애들이 다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소매, 개인이나 기업한테 하는 거는 디지털 화폐 그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화폐는 연방준비은행이 발행하지 못하게. 그래서 도매금만 발행하게 유통시장까지 장악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동안 이 화폐 발행권에 대해서 연방준비제도에 대해서 손을 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될 수가 없죠. 이게 곧 금권이고 미국으로 움직이는 힘인데 대통령은 바뀌어도 정권은 바뀌어도 달러는 그 위력을 바뀌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걸 건드리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 7월 14일부터 18일 미국 하원에서 상정이에요. 하원 상정되면 그럼 또 상원도 남아있지 않느냐. 하원은 거의 하원에서 통과되면 상원은 99% 통과합니다. 왜 그러느냐. 공화당 인원이 많아서 아닙니다. 상원에서 반대할 것에 대비해서 그래서 패키지로 묶어버린 거예요. 지니어스 법안은 이미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하원에서. 클래리티 법안과 반국가 감식 법안은 같이 묶어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 통과시키고 하나는 안 되게. 이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죠. 바로 상원에서도 그리고 상원까지 직행할 수 있게, 통과될 수 있게.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미국은 부채 규모가 너무 심각합니다. 36조 달러가 넘어섰어요. 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자로 내야 되는 돈이 국방 예산보다 더 많아졌어요. 1년 예산이. 이제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 하는 단계입니다. 1조 달러는 한국 돈으로 1385조 원입니다. 참조로. 근데 지금 36조 달러죠. 10조 달러면 1경 3천조 원이에요. 1경 4천조 원 가깝습니다. 6조 원이 넘는 6경이 넘는 우리나라 30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GDP, 1년 GDP. 6경원이 넘는 6경원에 가까운 돈이 5경원이 넘는 돈이 지금 부채예요. 이 채권을 그래서 미국 국공채를 지금 찍어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인을 발행하려면 달러 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즉 채권을 사라 그 얘기죠. 미국 국공채 채권을. 얼마나 급하면 지금 초고속으로 지금 상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권력은 누가 가질 거냐? 관리감독은. 증권선물위원회냐? CFTC냐? 왜? 코인이 금코인 다양한 것들을 막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의 앞으로 중요한 유통수단의 한 축이 되는 디지털 화폐는 연방준비제도로부터 그 소매금융은 뺏어버리는 겁니다. 권한을. 이게 사실 가장 막강한 거죠. 문제는 뭐겠습니까? 연방준비은행의 기능 중에 뭐가 있어요?
통화 정책 수행, 금리를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죠. 통화량 조절할 수 있을까요? 개인 통화량은 이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데 재무부가. 그리고 금융기관의 감독과 규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화폐 발행권의 소멸을 이어버렸는데 권력을 2분의 1토막 내는 겁니다. 한마디로 FRB, 페더럴이라고 불리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는 뭐냐? 결국은 금권, 화폐 발행권의 독점권을 갖고 있던 페더럴, FDC,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디지털 화폐, 소매 금융 발행권을 뺏어서 화폐 발행 독점권에 대한 도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다시 미국 정치인들의 품, 즉 미국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본다면 FED, 연방준비은행과 국민들의 지지를 힘입은 트럼프 행정부 간에 사실 금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미국의 국익을 이해할 거냐. 그걸 놓고 지금 큰 법안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토큰이 발행되냐 안 되냐, 법안이 통과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기꾼 취급을 받았던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ETF 발행 한 해 만에 그거 갖고 실물이 있네 없네. 불과 1, 2년 전에 그거 갖고 싸웠지 않습니까?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자기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시티뱅크 마찬가지고요. 암호화폐를 다 인정해 주는 거죠. 이제는 그 권력을 누가 갖느냐 싸움을 하는 것이 이 법안인 겁니다. 그게 곧 미국의 패권, 전 세계에서 금권을 장악하는. 중국도 그걸 놓고 싸우고 있고요. 한국도 스테이블 코인 원화로 한다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카카오가 뭐 좀 빠졌네. 뭐 카카오페이가 또 빠졌네. 아, 내가 샀는데 이거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고 지금 사고 있다가 멈춰야 되나 그런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트럼프의 큰 그림. FRB의 권력을 나눠갔자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 그 시도를 해서 은본위제를 했던 유일한 사람이 한 명 있죠. 화폐 발행권에 대해서 은본위제로 은화를 갖고 있는 만큼 근본위제는 무너졌으니까 찍어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그 법안이 내 사인하고 1년 뒤에 실행하기로 했다가 실행 한 달 전에 암살당하셨죠. 트럼프 대통령 지금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이 클리토 3법안에 관련된 한국으로 따지면 가상화폐 자산법 관련된 주식들 정말 큰 기회, 역사적으로 100년 만에 온 기회예요. 1913년도 FRB가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이게 손봐지는 겁니다. 그 큰 줄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거기에 편승해서 여러분 재산이 함께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마치 25년 전에 인터넷 30년 전에 나왔을 때 아마존이 뭔지 네이버가 뭔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실체도 없는 것들 삼보 컴퓨터, 주형 컴퓨터 만드는 회사가 훨씬 좋다. 우리 눈은 그렇게 보였죠. 지금은 어떤가요? 아마존은 300배 성장하고 네이버도 2,700원에서부터 지금 100배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40만원대니까 200배까지 올라왔다가. 자, 이제 다시 움직이는 차례예요. 큰 기술의 혁신. 마치 25년 전에 인터넷이 대세가 됐을 때 키움증권이 지점이 하나도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 다 비웃었죠. 지점도 없는 증권사. 어린 애들이나 이용하는 돈 없는 놈들이 사용하는 증권사라겠어요. 삼성증권, 대우증권 이런 직장에 있는 분들이. 오늘은 어떻게 됐을까요? 키움증권이 1위입니다. 키움증권은 100배 넘게 올라왔죠.
다른 주식들은, 증권사들은 반토막 10분의 1 토막 났다가 사라진 증권사도 있죠. 이제 겨우 3분의 1 회복 중입니다. 큰 이 디지털 화폐의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내가 주식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움직이셔야 정말 큰 흐름에 돈을 실어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3번 중에 오는 한 번의 기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